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2025년 7월부터죠. 그때부터 확 바뀐 한국의 입양 체계, 그 설령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입양을 생각하시거나 또 이 변화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절차가 뭐랄까 꽤 복잡해졌다고 들었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네, 한번 자세히 보시죠. 네. 가장 큰 흐름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국가랑 지자체,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이 아주 커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공공 중심으로 바뀌었다. 네. 단순히 절차만 바뀐 게 아니고 입양 전 과정에 이제 국가가 더 책임을 지고 관여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건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딱 와닿는 변화, 입양 신청, 이거 어디다 해야 돼요, 이제? 아, 네. 그게 달라졌죠. 예. 예전엔 그냥 입양기관 찾아가면 됐는데 이제는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동관리보장원. 시행 초기에 벌써 300건 넘게 신청이 물렸다고 하던데, 와, 관심이 정말 뜨거운가 봐요. 네, 이제 모든 입양 절차의 시작이 이 아동권리보장원, 여기 하나로 딱 정해진 거예요. 일원화된 거군요. 그렇죠. 홈페이지 가시면 필요한 서류들, 신청서나 인문교육수료증, 범죄경력주의 동의서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네네. 등규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아, 등기우편으로. 네. 그러니까 국가가 입양의 첫 단계부터 딱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기준도 좀 통일하고 정보 관리도 처음부터 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목적이 커 보입니다. 그럼 아이가 입양되기 전까지 누가 돌보는지 이 문제도 바뀌었겠네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변화죠. 예전엔 입양기관이 주로 맡았다면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아이를 보호한다고요? 가정이탁이나 시설 같은 형태로. 네, 맞아요. 아이 보호의 책임 주체를 이제 국가, 정확히는 지자체로 딱 명확히 한 겁니다. 아하, 그러면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친생부모가 법원 결정 전까지 잠시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놨어요. 아,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군요. 네, 아무래도 아이의 안정적인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입양 희망 가정을 심사하는 거, 가정환경조사. 이것도 이제 국가가 위탁한 기관에서 한다고요? 지금은 대한사회복지회라고 하셨죠? 네, 현재는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불시에 방문하는 걸 포함해서 2번 이상 조사한다니 꽤 꼼꼼해진 느낌인데요. 이건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아무래도 입양 가정이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적격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면밀하게 보겠다 이런 거겠죠. 네, 국가가 지정한 단일 기관, 나중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조사를 하니까 조사 기준도 통일되고 더 깊이 있는 평가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입양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랑 예비 부모를 연결하는 거 결연이라고 하죠. 이 방식도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입양 기관마다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입양정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입양정책위원회.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아, 네. 이게 뭐냐면 2단계까지 예비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한 배경 정보만 들어요. 배경 정보만요? 네. 예를 들어 얼굴 사진이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정보만 듣고 아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수 있는데 아마도 아이의 외모라던가 어떤 특정 정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선입견 이런 걸 좀 배제하고 정말 아이 자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와, 정말 쉽지 않겠네요. 객관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정말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은데요.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는 주체, 이게 예비 부모 본인으로 바뀌었다는 점.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책임이 커졌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입양기관이 후견인 자격으로 대신 신청해줬는데 이제는 직접 해야 한다고요? 네, 직접요. 예비 부모님이 직접 아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 다 챙겨서 신청해야 하는 거죠. 직접 법원에.
와, 네, 아무래도 법적 절차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변화는 결국 입양 과정에서 예비 부모님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처음부터 좀 더 강조하려는 그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좀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정보도 있고요. 또 법원에서 심리검사라든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준비할 게 많네요. 근데 입양 허가가 바로 나는 건 아닐 텐데 그 사이에 아이를 돌볼 때 법적인 근거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시양육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요. 법원 결정으로 예비 부모가 임시 후견인 자격을 얻는 거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전에는 사실 입양 허가 전에 아이를 데려와서 돌볼 때 그 법적인 지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할 때 병원 진료나 동의서 작성 같은 거요. 아, 네네. 근데 이 임시양육 제도는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면 그 기간 동안 예비 부모님께 명확한 법적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임시 호견인으로서요. 아, 법적인 보호자 역할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를 좀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생긴 거죠.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 같은 사회적 지원은 아직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다고 해요. 아, 그 부분은 아직 좀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그 외에도 바뀐 점들이 좀 더 있죠. 입양 부모님 나이 상한선이 없어졌다면서요? 네, 만 25세 이상이면 되고 이제 나이 상한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건강 상태가 중요해졌고요. 건강 상태.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는 온라인 입문 교육이랑 10시간 기본 교육 이수도 필수가 됐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꼭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 됐죠. 뭔가 준비 과정이 더 철저해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입양 후에도 끝이 아니고요. 1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위탁기관, 대한사회복지회하고 지자체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요. 1년 동안. 네, 그 이후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계속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입양 전 준비부터 입양 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새로운 입양 체계는 일단 국가와 지정기관의 역할이 전면에 나섰고 네, 절차는 더 세분화되고 좀 복잡해진 면도 있지만 동시에 예비 부모님들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책임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또 아동 중심의 입양을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법원에 직접 서류 내고 심사받는 과정, 이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이제 절차 전반의 주요 창구가 된 아동권리보장원, 여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겁니다. 네, 아동권리보장원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이 변화가 정말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길이 될지 아니면 어쩌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드는 건 아닐지 이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변화들이 앞으로 한국의 입양 문화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강화된 국가 개입과 부모의 책임이 실제로 아동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문턱을 높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이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주목해야 할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